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단 본문은 빼고 문제만 제가 따로 빼놨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일이 들려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답 1번인데 뭐 때문이다? 응? 예? 뭐요? 뭐지? 뭐지? 네. 정부가 지금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자고 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의 요구가 곧 뭐예요? 투입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도 않는데 지금 산출이 아예 없는 상황. 고려도 검토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죠. 산출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조절 T세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억제한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레르기로 고생한다면 뭐 하면 된다? 기생충을 먹으면 되겠다. 2번. 위험한 기생충도 있으니까 시도하지 마세요. 음, 문득 옛날 생각이. 자, 그다음 3번 보시죠. 3번 어휘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요거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자, 나머지 일어났다는 것과 달리 3번에 나오는 일어났다는 건 식었던 축구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요. 그러니까 거주했던 것이 다시 크게 되는 것을 여기에선 지금 일어났다는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2번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정의 상승 작용이니까 상승 이거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은 이 상승 작용 전체, 이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어디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은 뭐래요? 절체가 아닐까 싶어요. 절체절명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데 얘네 둘만 잘 맞추면 조절과 체내를 맞추면 얘를 어떻게 조합해 볼 수 있어. 다만 아쉬운 건 조절을 만약에 여기에서 잘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조절을 놓치면 얘도 같이 틀리게 되는 이런 끝말잇기였습니다. 5번. 예. 시읒, 미음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서 초성을 안 쓸까 했다가 그냥 썼어요. 촉진과 산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예, 우리 숙제 지문이었죠. 테크네, 기술의 삼면체고요.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원래 테크네라고 하는 게 이제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된 요 기술이라는 말은 첫 번째 측면, 인공물로서의 기술이라는 측면이 있고, 지식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으로서의 기술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그래서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 결국은 다 이들의 상호작용, 주체, 기술과 인간들의 상호작용,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겠네. 결국 1번의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네, 2번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약간 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면 뭐하냐. 그걸 안 쓰면은 의미 없다. 3번 A의 의미. 이건 정의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기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침묵을 떠올리셨다면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죠. 지금 기술이나 지식 따위가 전해진다, 연결된다, 전수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가공하거나 작용한 것 인공입니다. 십자말풀이 3번, 4번 바꿔 쓰시면 안 돼요. 가로세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재, 재화, 예술, 의술. 자, 그 다음
주세국어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할까 봐 두렵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 여기서 이거고요. 서나면 안녕시라 가실이 있다고. 진대를 드디어시라 이미 우리가 배운 예문입니다. 햄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해다라고 하는 단어를 봤는데 여기에서 파생 명사로 쓸 때 법적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암약, 그윽한 또는 은은한 향기고요. 자규는 워낙 다양한 색들이 나오는데 한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만들다, 나를 만들어 태어나는 것. 이해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틀린 거 개수 헤아려서 앞에다 적어 주시고요. 다음은 이번 독서에 우리 보조자료로 쓴 독서 있잖아요. 파란색 책. 이번 턴이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숙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 책이. 또 다르지? 약간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끊기도 좀 애매했고 그리고 이 책 구조가 1차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일차까지는 안 되니까 때로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독성취, 국회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난번 그 초록색 책으로 한번 풀어보셨겠지만 요거는 객관식 20문제씩 있는 거니까 주관식으로 따로 쓸 게 없어서 뭐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보느냐? 베이원 책을 봐야겠죠. 여러분, 그 베이원 책 독서 과제 할 만하셨어요? 어려워요. 예. 이 쉽다면은 잘못 푼 거야.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배터리 부족하다. 힘내라, 너도. 그거 1종 오류, 2종 오류도 어렵지만 그 뒤에 있는 소유, 점유 이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죠. 진짜로 이거 봤는데 술술 풀리던데요? 채점해보세요. 좀 다 틀린 거야, 그거. 조진 거예요, 조진 거. 어머, 어머. 스포, 스포.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 기분 좋은 소식. 일찍 끝나. 예스. 근데 뭐 일찍 끝나도 니들이나 좋지 뭐. 저는 이제 또 3학년 화작특강 있어서. 그래도 그 누구라도 행복한 게 낫겠죠? 그리고 독서. 우리가 열심히 숙제했던 독서. 이번 시간에 안 모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번 주는 지난번에 이제 독서부터 시작해서 봤잖아. 이번 주는 이제 문학부터 볼 거거든요. 가실이 이후로 볼 건데 딱 가실이 끝나고 나잖아? 되게 애매하게 시간이 나. 한 12분 이 정도 왔거든? 12분, 13분 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1.5를 건드린다. 못 가. 못 가. 저녁? 오늘 못 먹어. 단식이야, 단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만 그 독서는 이제 넘어가기로 했고요. 자, 우리 그럼 뭘 봐야 되냐? 요거죠, 요거. 가시리. 가시리 이후의 문제. 14번까지가 여러분들 숙제였죠? 여러분, 보내주세요. 저에게 겐톡으로, 틀린 거, 틀린 문항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두 번 보는 줄 알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공손하게 한 번 더 보냈나? 자, 해주시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뭘 볼 거냐면요. 4번.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찍먹해보라고 배우지도 않은 거 냈다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배운 것 좀 내라고. 다 배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어휘를 잘 아시잖아요. 침묵. 자, 석영이 아질까, 석영. 여기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석영은 평양이라는 곳이에요. 아시죠? 평양. 그리고 서울은 좀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서울 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고유 명사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잼미니스의 사회과 구도라는 책이 있었나요? 뭐 있었어? 같은 세대인가? 그렇게 놀랄 일이냐? 사회과부터. 근데 수업 때는 잘 안 썼다고 애들한테 들었어. 우리도 잘 안 썼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책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열어서. 안 봤어요? 쓰지도 않는 거. 열어보시면은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조금 더 열면 무슨 수치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통계들 나와가지고, 그게 재미없어 넘어. 저희 때는 그 뭐 학교에 아니, 스마트폰은커녕 그냥 핸드폰도 이제 거의 없을 때라서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게 제한적인데 개처럼 뛰어다니거나 앉아서 공기놀이 같은 걸 하거나 또는 이것마저 지쳤을 때는 뭐 이런 걸 하는 사회과부터 뒤를 보면서 국가별 수도 이런 거 맞추기 뭐 이런 것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야 지금 충전 중이잖아 이씨 참 이걸 못 참아? 줬어 전원이 꺼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과 부도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 사회과 부도나 아니면은 예전에 집에 있던 막 되게 구닥다리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워싱턴 DC 어디의 수도예요? 미국의 수도죠. 근데 미국의 수도라고 안 나오고 미국의 서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인가 했는데 조금 달라. 예전 문헌으로 갈수록 서울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 중심지 내지는 도심 이런 의미로 쓰는. 그래서 신라 시대의 셔벌이라는 말로도 쓰고 그게 좀 바뀌면 서라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썼냐? 도시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평양도 도시입니다만 고려면은 개경 또는 개성이 수도인데 얘는 말하자면 평양은 그때는 뭐야? 신도시. 이거야. 미래 신도시, 판교 신도시처럼 그때의 신도시인 거야. 그래서 갓본대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갓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청소 클리닝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도로를 닦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도로 청소가 아니에요, 이건. 도로를 넓히거나 개수 또는 보수를 해서 새로 확장하고 만드는 걸 이걸 닦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의 닦다가 그 뜻이야. 그러니까 서경은 어떤 곳이다? 새로 닦은, 새로 만들고, 새로 증축하고, 새로 조성한 소성경, 새로운 서경. 어떻다? 좋다 이거야. 곱다, 되다, 뭐야? 사랑할 만하다. 신도시 깔끔하고 잘 잡혀있고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좋다. 좋지만 여행으로 여해다 또는 여희다 우리 단어에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별하다죠. 현대어에서는 사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이별할 바에는 어떻게 한다? 질삼배 버리시고 질삼 플러스 배. 질삼은 길쌈이 뭐냐? 배와 같은 어이야 어이
대나 연직물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길상이야.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을 엮어서 이런 연직물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길상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길상은 여인들이 주로 하던 일이고 생계였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서경, 그러니까 평양 근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깨끗한 신도시 너무 좋다. 근데 너랑 이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만들고 있던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생업을 버리고 생업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사랑해 주신다. 네가 날 사랑만 한다면 울며 울며 너를 쫓아가겠다. 자, 질산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하나는 아, 이거 화자가 여성이구나. 화자가 여성이구나. 또 하나는 생계잖아. 근데 너랑 헤어질 바에는 내가 생계를 끊고 널 따라가겠다. 뭐예요? 생계를 끊고 가는 적극성이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가시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 건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시리랑은 같은 고려가요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죠. 가시리는 어때? 솔직하긴 해. 근데 네 마음 생각해서 내가 칭얼대지 않고 조르지 않고 갔다가 오세요라면 여기는 뭐야? 어디 간다고? 멀리 간다고? 괜찮아. 따라갈게. 나 되게 멀리 가는데? 아, 그 상관없어. 아니, 너 가게도 신도시에 가게도 냈잖아. 이게 네 생계 아니야. 불질렀어. 역시 고려 테토녀. 아, 너무 매력적이야. 여기까지가 딱 서경별곡 전체 3연 중에 1연입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오늘 배울 건데 진짜 미칩니다. 존나 치요. 장난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알겠죠.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모습. 자, 5번도 새로운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이제 약간 얼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어리다 뭐야? 어리석다죠. 우둔하다, 미련하다 이런 문자가 마음이 어리니까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아, 내가 마음이 지금 어리니까 어리석으니 하는 일, 하는 짓, 하는 생각 포함한 개념이야. 이게 다 어리석다. 왜 그런지 뒤를 봅시다. 중장 두 번째 줄을 보면 만중운산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중운산 만겹이나 된 깊은 산속 산이 너무 높고 깊어서 막 구름도 걸쳐져 있고 그런 깊은 산 속에 화자가 살아. 너무 깊은 산 속이니까 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 못 와. 여기 못 오는 데야. 어느 님이 여기 올 수 있겠냐만 못 오지. 근데 내가 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때? 아싸, 님인가? 님인가? 이렇게 돼. 뭐만 있으면 자꾸 님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거, 왜 이런 기대를 해요?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저녁에 피곤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킨과 떡볶이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왔나? 안 시켰어. 걱정 마. 안 시킬 거야. 시킬 일 없어. 사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먹는 거에 여기에서 뭐 배고프시면 뭐 드셔도 되거든요. 뭐 드시거나 이거 저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네, 제가 사서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대걸스럽게 처먹고 뭐 아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씨발 와서 뭐 고기 굽고 이런 건 안 돼. 아 선생님 수업하세요. 이러면 저기 화재 경보기 운다. 안 되고 그냥 뭐 주정부에 알아서들 하시는데 저는 원래 이제 뭐 약간 시험 끝나고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음료수 정도 한 다음에 빨리 상담해야 돼, 시험 끝나고. 자, 아무런 기대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이제 각오를 하세요, 이제. 이제, 아, 캐릭터를 파악을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떠들긴 떠들지만, 끝나고 나서 뭐 놀 생각은 없구나. 없어, 없어. 없어, 얘들아. 자,
기대감을 없애는 시였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A는 님을 그리워하지만 그것도 맞죠. B는 님을 원망하고 있다. No, 반대야 이거. B는 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 그냥 깊은 산 속에 산다 이거지. 내가 멍청이지. 이거. A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 맞죠? 오케이. 갔다 와, 차라리. B는 적극적으로 수용, 안 돼, 안 돼, 안 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거, 수용 뭐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별의 상황 자체를 싹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바스락 소기에 기대하지 않지. 디귿, A와 B 모두 대상의 부재, 님의 부재와 관련된 상황, 이건 맞죠. 그리고 리을, A와 B 모두 대상의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객관적 상관물에 대고 나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나와 그 객관적 상관물이 같은 감정을 갖게 되고 서로 공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감정이입이다. 그래서 틀린 애들 모여라 4번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6번 깔깔깔. 소극적이냐 아니냐를 혹시 헷갈리신다면 오늘로 종결이야. 왜? 오늘 서경별국을 배우거든. 아까 일기연란에도 봤죠? 어떻게 한다? 가게? 불 질렀어. 생계? 씨발 어쩌라고? 이것이 바로 적극성. 안 되잖아. 자기희생적. 이별을 감내한다는 측면에서 자기희생 감내. 9년째 연별로 끊겼어요? 오케이. 상문보 세 덩어리로 나뉘었어요? 오케이. 사대부들의 정석? 사대부 누구세요? 우리 국사 상식 좀 볼까? 사대부 어디에서 나와? 자, 매국노들아 얘기해볼까? 자, 반민족 팽이자들아 얘기해보세요. 사대부 국사 어디에서 나? 우려말 신흥사대부 그때부터 나오잖아. 여기 혹시 한국어 어학당 같은 거니? 한국 문화 알려줄게. 봐봐. 그래서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뭐 대표적인 사람들, 정몽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고려가요는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평민들의 구비전승되던 것들 채집해서 우중에서 쓰게 됐다. 사대부들이 정서의 대표적인 것들 뭐겠어? 뭐 이런 고리타분한 없어.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 순 우리말 시험, 오케이, 이거 맞아. 감정 절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낸 건 맞는데, 이걸 영탄 등의 방식으로 폭발하진 않았어. 어떻게 했어? 속상하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빨리 돌아와. 행동의 절제가 있잖아. 그래서 감정의 절제도 맞습니다. 그 다음 저 멀리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9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일단 기승전결의 구조는 후렴구나 여음 같은 거 다 뺐을 때 몇 개 나와? 네 줄 나와, 네 줄. 네 개의 여음이 구성돼 있다고. 그러니까 기승전결 그 순서대로 맞아요. 2번 보세요. 3, 3, 2조는 맞지. 근데 몇 덩어리로 끊긴다? 3분보야. 고려가요 3분보예요. 오히려 이따가 설경 별곡할 때도 나오지만 3, 3, 2조 요 음수율 기준으로 잡는 거 너무 쓸데없어. 너무 별로. 3음보. 음보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시간 문학에서 사음보의 율격은 없느냐? 있습니다. 조선 시대쯤 돼서 시조, 가사. 가사는 노래 가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사라고 하는 갈래, 장르가 있어요. 대가 또 사음. 얘네들 나올 때까지는 다 삼음보고 얘네들이 나오더라도 민요 같은 것들은 다 삼음보. 반복법을 사용하고 화실이 가실이 있고 오케이 간결하고 애절 오케이 이별의 안타까움을 여성적하자 기다리는 목소리 오케이 위 짐들과 요거는 이제 뭔가 싶긴 한데 뭔지도 다 감은 안 잡혀 그 악기 소비라는 얘기도 있고 좀 애매해요. 백평성대에서
노래는 내용과 노래의 내용, 그러니까 이별과 사랑에 대한 것과 태평성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바로 밑에 있는 10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네가 날 버려 갈 거야, 날 떠나 갈 거야 이런데 우리가 요거는 필기했을 때 나왔죠. 셔론님, 서러워하는 님이야. 행위의 주체가 왜 명확하지 않냐면 이거 제가 필기할 때도 2명 나왔죠. 서러운 게 나냐 아니면 님이냐. 서러운 게 나라면 뭐야? 님은 떠나가는데 그냥 쿨하게 저 새끼는 가고 있어. 근데 나는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이게 서러운 게 다야. 또 하나는 뭐야? 님도 서러워요. 나도 보내기 싫은 거 맞는데 님도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날 떠나는 게 아니야. 뭐 징병당하고 막 그렇게 됐어. 그래서 막 끌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야. 그때는 뭐야? 마음.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 서론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13번. 요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엮어가는 방식 뭐 얘기한 거냐? AA, BA 얘기. 말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거거든요. AA, BA. 요거 이제 운율을 형성한다 요 얘기도 드렸었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딱 나오는 순간이면 푸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오케이, 완벽한 AA, BA 형식. 그런데 이번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거 A 똑바로 안 돼 있는데요? 너무 까탈스럽게 그러지만. 얼추 비슷한. A의 B의 핵심은요, B라고 하는 거야. 다른 B를 통해서 무슨 현상이 있어? 기존까지 나왔던 가사에서 딴 걸로 훅 넘어가. 얘가 훅 넘어가줘야 마지막 A 부분이죠. 얘를 봤을 때, 아, 다시 돌아왔네? 즉, 하나의 찬스가 생긴 거야. 이게 반복되면, 뭐야? 아, 이게 바로 리듬이다. 운율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그 라이프니츠가 한 정의가 좋아요. 라이프니츠 누구예요? 잘 몰라? 진짜. 미적분 할 때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물론 뉴턴이 이제 먼저 특허를 내긴 했지만, 미적분은. 어쨌든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특정한 시간 간격을 규칙성을 두고 반복될 때 우리는 리듬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너무 정확한 설명. 하나가 딱 튀어봐야 아 얘가 다시 돌아왔네라면서 우리는 리듬감을 느끼거든. 자 그런데 4번 한번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A로 치환해 볼까? 눈은 살아있다 A예요. A 떨어진 A 마당 위에 떨어진 A 이거는 AABA가 아니죠. 눈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계속 앞에서 꾸며주면서 점점 이 눈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주고 있어. 점점 더 구체화될수록 이 시전개상 눈이 살아있다는 말은 더 명확하고 강조될 수 있어. 정치법은. 마지막 14번. 아까 서경별곡 내용을 몰라서 여기에서 또 힘들어 했을 수 있어요. 보면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너무나 기대되는 서경별곡, S곡. 자, 진정해. 잠깐만! 잠깐만, 니네 발작하려고 그랬잖아, 지금, 그지? 잠깐만. 순서를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니네 여기서부터 아무렇게나 그리기 시작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끝나. 자, 저는 어떻게 했냐? 1번, 형광색, 초록색. 얘 먼저야. 왜? 얘 빼고 나머지는 난 해석하지 않을 거야. 얘만 의미가 있는 애야. 요 네 줄 있죠. 아까 우리가 보기 해석할 때 걔네들이야. 전 설명을 형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할 거예요.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떨어뜨릴 애들 떨어뜨리는 거야. 자, 초록색 밑줄 긋고 형광펜 처리하고 나서 보라색 형광펜. 얘는 뭐냐? 첫 번째, 위 두어렁청 달인들이 이게 뭐야? 후렴구예요. 얘 후렴구야. 얘는 역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옆에 있는 친구 눈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리 라고 얘기하면 친구의 반응이 뭐야? 이렇게 되면 아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얘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후형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연 부분 같은 것도 하겠지만 특히나 어떤 기능? 음악적 기능. 운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야. 특히나 이게 구성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음운할 때 배우셨어요? 울림소리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음에 울림소리 네 가지 있지. 울림소리 중에서 여기 잘 보이는 거 니을과 유음, 니을과 비음, 이응입니다. 아닌데요. 초성에 이응은 음가가 없는데요. 그래서 받침에도 있죠, 여기. 렁셩. 아실가 역시 뜻 없고요. 여음구로 사이에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끄는 거 보이세요? 끄는 거? 초록색으로 끊어 놓은 거? 딱 세 덩어리씩 끊어 놨어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얘야. 음보, 삼음보, 세 덩어리로 끄는 게 이게 삼음보라. 현대시 배우실 때 이미 현대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운율, 파스, 음보율, 뭐 음수율, 뭐 이런 것들 다 배우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수율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음, 다시. 자, 이걸 구분해 보세요. 음보율은 지금 여기 있는 네 줄 다 삼음보 똑같고요. 이 뒤에도 다 삼음보예요. 음수율은 글자 수로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자 수로 한번 재볼까?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이거 뭐야? 3, 3, 3. 아, 이거 같다고 자꾸 설명하려고 든다고. 333 음수율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아, 강조할 게 아니야. 이거 기껏 나와봐야 뭐 나오냐면, 가실이 있고는 33인데, 얘는 333이다. 뭐 이딴 얘기 하거든? 솔직히 개 쓸데없어. 왜? 봐봐. 333이지. 다음 줄 뭐야? 334야. 그 다음 줄 뭐야? 434야. 그 다음 줄은 뭐야? 435예요. 시골 전혀 일관성이 없는데?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무쓸모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뭘 잘 보셔야 돼? 삼음보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세를 보아하니 지금 질삼배 부분 필기를 거의 마무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 이미 하고 있죠. 괜찮아. 그것까지 생각하고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내용 설명한 거야. 자, 자유롭게 적어봐라, 이놈들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서울이 역시 뭐다? 신도시라서 이거 오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내가 아는 오타가 아니고 이거 원래 자료의 오타. 야, 씨, 어떻게 이거? 유이? 유이? 고유. 이거 사실 뭐에서 나온 거라고 보통 보냐면 괴다 있죠, 괴다. 여러분 단어 기억하시죠? 괴다 뭐예요? 사랑하다의 피도 없음.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신도시.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도시가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신도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이 지역이 살기 깨끗한. 근데 이 신도시에 내가 자리를 잡았지만 어떻게 한다? 질삼배를 버리고 생계를 끊고 이걸 통해서 화자가 여성인 것도 보여주고 반대로 상대방은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성이 굉장히 어떻다? 내가 이걸 버리고서라도 쫓아간다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솔한 성격이다. 아, 이거 현대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미안한데 헤어져야겠어. 왜? 출장 가. 언제 돌아올지도 좀 불명확하고 멀리 가니까 헤어지는 게 맞겠어. 그냥 나도 갈게. 안 돼, 안 돼.
너무 멀리 가. 어딘데? 소말리아. 이 정도는 돼야지. 소말리아 정도는 돼야지. 미국 이런 거면 그냥 가버려. 같이 갈 수 있어. 너무 쉬워. 난 소말리아 정도. 소말리아. 뭐 아는 거라고 나도 해적밖에 없어. 해적, 모가디슈, 이 정도. 걔네 말리를 못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거기 간다고 해보자. 그랬더니 뭐래? 아, 너 저기 지금 미래 신도시에 샵도 있잖아. 응, 불 질렀어. 그냥 같이 가면 돼. 이 얘기예요. 너무 적극적이고 강하고 적극적이고 좋아. 자, 이게 1연의 내용이야. 2연 갈 거야. 2연. 2연은 훨씬 더 단출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형식 얘기를 안 할 거거든. 근데 형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선 그은 게 조금 있어. 첫 번째, 기니딴 그치리니까 이거 3음보로 끊을 때 어떻게 끊을지 모를까 봐 이거 한번 끊어줬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놈 하나 있는데 나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따란 이런 거라 그랬죠. 지워버리세요. 또 너무 빽빽하게 지워버리지 말고 이 본문이니까 있는데 의미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지우는 거야. 그리고 괜히 붙어 있다가 음보 끊을 때 방해된다 저거. 자, 여러분들의 연애 운을 여기서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연애 운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찍는 거 같잖아. 연애 과학. 연애 과학이고. 자, 요걸 해설하는 걸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소하고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 거예요. 못 맞춘다. 노연. 네, 목소리로 끝입니다. 무술이 아닌데요. 못해요. 자, 목숨 걸고 맞추셔야 됩니다. 사랑을 지키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귀신들. 이거 무슨 말이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인데 오른쪽 필기와 같이 그냥 구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주 목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슬을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걸 바위에 떨어진다. 그게 바위에 떨어졌어요? 집어 던진다고 해버려. 세게 던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깨지겠죠. 자, 구슬은 깨지는데, 진주는 깨지는데, 뭐 남아? 그 사이를 꿰었던 줄은 안 끊어진다 이거야. 긴 뭐야? 긴. 얘가 끈이야. 끈이야. 그치니까. 그치다가 스탑 이런 의미도 있지만, 컷 이런 의미도 있어. 긋다, 멈추다, 끊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말 들으기. 와장창, 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일종의 비유죠. 다음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짐은, 지난번에 공동 얘기하려고 공동 때 나왔던 거. 순우리말 천. 짐은 해니까 천년을 외우곰. 곰자 또 나왔다, 곰. 곰. 강조의 전미사, 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외롭고 외롭게. 아주 외롭게. 자, 천년은 외롭게 여다 뭐예요? 여다. 가다죠. 근데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 추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도 신, 믿을 신자, 믿음은 그쪽이 있다. 끊어지겠습니까? 앞에 건 비우고 뒤에 있는 말 하려고 한 거야. 뒤에 있는 말이 뭐야? 천년 동안 아주 외롭게 떨어져서 살아가더라도 믿음은 안 끊어지잖아. 우리 계속 영원하잖아.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잖아. 이런 운명의 시간이었어. 이 연이 이게 2연이에요. 2연 전체예요. 이상한 점이. 자, 첫 번째 힌트. 난 너희들에게 큰 기대가 있어. 첫 번째 힌트. 해석상의 문제는 아니야. 해석을 하자이게 해서 불탕 먹이는 건 아니라고. 두 번째 힌트. 1연과의 관계성을 보시고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연애 성공. 연애 성공! 이거 눈치 못 채? 이거 눈치 못 채면 연 X. X. 이거 보고서 1연 보고 이어봤는데도 이건 뭐다? 상대방의 시그널을 처음 못 알아듣는 게 깨우치자는 얘기야.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거지. 처음에는 뭐라? 생계도 끊고 내가 무조건 간다. 소말리아? 시발 갈 거야. 이랬다고. 이랬는데 뭐야? 여기에서 뭐래? 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만은 그대로죠. 이거는 뭐예요? 가란 얘기잖아요. 가라. 이걸 딱 바로 읽고 저 새끼 변했네. 이거 눈치채셨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아, 너무 실용적이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아까까지는 막 달려들더니 여기서는 이러고. 이게 양극성 장애 아니에요? 이거? 조울증인데? 그래서 자, 요런 해석이 가능하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요 첫 번째 경우의 수까지만 합니다. 네,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것까지 해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경우. 아까 그 여성 화자가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조울증 맞다. 조울증 맞다. 태도를 바꾼 거야. 물론 조금 이제 말 되게 해보자면 그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떠나려는 게 확고해. 실제적으로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 믿는다, 믿는다. 딴 년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 게 더 좋아. 화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로 한 그 남자 있잖아.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야, 내가 생계를 끊고서라도 너 따라간다. 라고 했는데 얘가 뭐래? 아니, 자기야, 잠깐만. 어, 이게 그렇게 오고 싶다고 막 오는 데가 아니야.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천년이, 천년 동안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 믿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치? 믿음! 믿음 세 번 외쳐. 갈게. 믿음, 믿음, 믿음. 안녕! 개새끼네. 자, 요러면 말이 되네. 요런 말이 되네.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또 그 밑을 봐봐.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본문을 작정하고 배우진 않을 거예요. 전 계획이 없어요. 근데 아마 문제 풀 때는 가끔씩 나올 거고 왜 나오냐? 이거 나올 때 왜 나오냐? 정석가 제6연이 얘랑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이 정도야. 정석과 유견에서는 일단 요 후렴구가 좀 다른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석과 유견에서는 얘가 두 번씩 나와요. 구슬이 가외의 대신들, 구슬이 가외의 대신, 주문회를 외우고 여신들, 주문회를 외우고 오신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 거 외에는 아예 똑같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 고려가요는 어떻게 시작해? 구비전승되던 마치 민조처럼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노래인데 바로 그 점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노래인데 저작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듣고 내가 마음에 드는 가사야. 마음에 드는 멜로디야. 그런데 잘 맞아. 그거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걸 보여준다? 구비 문학의 특징. 적층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아, 사면 재밌지. 사면 재밌지. 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볼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 누가 나왔어?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꺼내 놓았니? 누구? 사공아. 사공? 뱃사공. 자, 대동강에 있는 배를 이제 사공이, 뭐 사공 뭐 하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배를 운항해서 사람을 건네주는 사람 있잖아요. 강 건너 건네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데 지금 하다가 여기 시비를 걸 수 있어. 왜냐면 너무 말이 이상하잖아. 야,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꺼냈냐? 아니, 대동강이 넓으니까 배를 꺼내주고. 안 넓으면 첨벙첨벙 가면 되지. 다리 걷고 가면 됐잖아. 넓으니까 꺼내는 게 된대. 갑자기 시비를. 그 뒤에 갑자기 패들이 나. 뭐라고? 야, 이 마누라 바람난 거 몰라?
왜 갑자기요? 갑자기 뇌 각시가 아니에요. 뇌 가시가 넘난 뒤 바람난 줄, 외도하는 줄, 음탕한 줄, 음란한 줄 몰라서 그걸 모르고서 려다 가다니까 여기 대동강을 건너가는 저 배에, 갈 배에 얹은다. 얹어 놓았냐? 누굴 얹어요? 님. 그러니까 님을 바다에 이렇게 눕혀서 얹은 게 아니라 태웠다는 거야, 위에. 음. 우리 님을 태웠냐? 이게 있지. 아니, 왜 뱃사공한테 이 지랄일까? 마지막 두 줄이 그 이유입니다. 자, 대동강 건너편 꼬칠, 고질려라고 했는데 이게 꼬칠.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만약에 대동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면 어떻게 된다? 그 꽃을 꺾을 겁니다. 꽃을 꺾는 게 걱정돼? 자연 보호해야 되니까? 아니지. 그 꽃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다른 여인, 다른 여성, 화자 입장에선 그년, 그년, 아주 거슬리는 그년 있죠. 음. 저는 그냥 여사친이에요. 제일 거슬리는 그냥. 야,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터치하면서. 근데 그 옷은 하필 또 내가 사준 그 옷이야. 양년이. 그냥. 그러면 그 꽃을 꺾는다라는 건 뭐예요? 가서 목을 꺾는다는 거예요? 내 남친이 암살할까 봐 걱정이 아니지. 꽃을 딴다. 그 여인은 취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웠던 거야. 그래서 날카로웠던 거야. 너무 무섭지 않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온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배는 좀 애반 것 같고 어디 갑자기 간다 그래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말도 안 하면 큰일 돼. 그 택시 불렀어. 근데 얘한테는 화를 못 내겠고 좋아하니까 화를 못 내겠고 그 분노를 어디다 풀고 있어? 택시 기사님한테 진짜 그 택시 왔는데 이 아저씨 택시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콜 부르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요? 근데 아저씨 마누라 바람난 거 알아요? 왜 갑자기 이 시간 개무섭네. 이런 약간 광증의 연상이다. 괜찮아. 매력있어. 매력있어.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요 얘기 항상 하거든요. 원망을 전가한다. 사실은 누가 미운가? 누가 밉지? 아니 뱃사공이 무슨 죄예요? 진짜 뱃사공 너무 억울해 죽겠네. 뱃사공은 죄가 없지. 사실은 누구 탓이, 그 인연도 나쁘겠지만, 얘가 사실 문제야, 얘들아. 정신 차려. 얘가 문제야. 이 새끼 또 이럴 거야, 이거. 습관이야. 그런데 왜 얘한테는 화를 하지? 아, 존나 잘생긴. 씨발, 존나 잘생긴. 내가 원래 이런 존나 잘생긴 애들 얘기할 때 항상 차은우를 썼는데 요즘 논란 때문에 쓰지를 못해. 지금 다음 후보 찾습니다. 이거 박보검 한 분 나오셨고요. 네. 박보검, 근데 박보검 제가 약간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못생겼다는 게 아니야. 존나 잘생겼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이거 울거먹을 거거든? 차은우 한 3년 울거먹었는데, 보검이 형 점점 나이가 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기준에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은 막 어르신들이야. 원빈 이런 사람들이야. 강동원 막 어르신 꺼내와야 돼. 좀 너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존잘러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추천받겠습니다. 음. 근데 뭐 그래 그렇게 잘생기면은 욕하기는 쉽지 않아. 씨발 어딜 가냐고 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씨발 용서가 되네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뱃사공한테 지랄을 하는 거냐 뭐. 자 여기까지가 뭐야 서경 별곡의 내용입니다.
그 뒤를 볼까요? 개관에서 나오는 게 고려 가요 또는 고려 소학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고려 가요로만 기억해 주세요. 고려 가요, 고려 소각, 뭐 이런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고려 가요 합시다. 그 옆에 보면 분절체라고 나오는데 제가 위에다가 분연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연으로 나뉜 시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원망적 있는데 왜 원망적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삼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밑에 형식 보면 뭐 333주에 삼음보 어쩌고 나오는데 가시리와 구별되는 이딴 얘기 나오지만 무시하세요. 삼음보가 제일 중요하고 가시리랑 이거 구분하는 거 쓸데없어. 특징 여러분 시든 소설이든 희곡이든 수필이든 서정이든 서사든 극이든 교술이든 모든 문학 작품 안에서 실제하는 지명이 나오면 사실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소지니까요. 두 번째, 저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뭐 확실하네. 확실하네 이건. 그리고 원망의 전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공에게 전가해서 사공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구성이고 전체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중요한 부분들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화자의 정체성 부분이에요. 화자의 정체성 뭐냐? 이게 특히 이의연이 너무 내용상 튄다. 그래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그냥 1, 2, 3연 모두 하나의 화자, 여성 화자가 쭉 부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좋은 점, 좋은 점 첫 번째, 일관성입니다. 작품의 일관성이 있다. 한 명의 화자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장점이야. 이렇게 해석했어. 이 경우 뉴스의 장점이야. 두 번째, 이건 좀 단점이죠. 태도가 너무 급박하게 바뀐다. 쫓아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야? 쫓아가고 그냥 뭐 떨어져 있어도 좋다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즉 화자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울증이 있어요, 뭐 신경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억측이잖아, 근거 없는. 그래서 설명에 부담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설명으로 또 뭐가 있냐? 아까 말한 구비전승. 그러니까 이 이연이 튀는 것은 화자 자체의 정신 상태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구비전승의 흔적으로서 당시에 유행하던 노랫말을 그대로 갖다 박았기 때문에 약간 맥락에서 틀어져. 맥락에서 살짝 어긋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중간에 이연을 그냥 차라리 남자가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이 작품은 그런 대화체로 구성이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여자가 얘기하고 남자가 답변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 또 빡쳐 있고 자 이런 대화의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노래, 화자 한 명이 쭉 얘기하는 것과 달리 화자가 둘 이상이 나와서 대화, 티키타카를 해버리니까 구성이 참 다채롭네요.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 가요 자체가 성립된 것을 민간에서 시작됐을 테니까 좋기 1000년 가까이 될 텐데 그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까지 둘 이상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아,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깊이로 따졌을 때 너무 오버 테크놀로지인데?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작품들은 그러면 이런 대화체가 되게 많이 나왔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만 왜 그러냐고 할 말이 좀 없어져. 대신 매우 매끄럽지. 같이 가. 마음이 중요해. 그냥 있어. 이거잖아. 해석상의 편의성은 괜찮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망의 전가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까지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거짓말이야. 그림은 다른 거 설명하다 하느라 요 개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것뿐이야. 일단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 요건 아시겠죠? 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걸 뱃사공에게 전가했고, 이유는 뭐다? 사랑, 사랑, 좋아하니까. 욕을 못하겠네?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욕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자, 다음 시를 보면 개를 연화분이라 기르되. 참고로 이건 사설시조고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시입니다. 개를 연화문이나 기른다고 10마리 넘게 기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조선시대 강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0마리 넘는 개 중에 누가 요 개가 너무너무 얄미워. 어떤 개가 이렇게 얄미워? 얄미운 이유가 나옵니다. 미운님.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뚜껑도 먹는데 막 살도 쪄고 꽉 냄새 나는 거 몸에 꽉 쉐. 이런 사람인데 자꾸 축구를 음. 근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요 개가 너무 반려요. 꼬리를 치고 막 치띠락 이고 내리띠락 아니고 막 반기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박보검이 오고 있어. 박보검이 오고 있어. 근데 박보검한테 자꾸 지랄을 막 뒷발을 바등바등 막 달려들려 오고 막 물려오고 이 새끼가 거품도 나고 정말 달려들려 짖고 요요요 독이한테 요거 박보검은 지랄만 하네 얘얘얘 너무 열받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결심에? 쉰밥이 그릇그릇 남아돌아도 너 안 줄 거야. 너 안 줄 거야. 이런 단순한 시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반려동물의 지위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어, 일단 3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35년. 내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집 강아지의 느낌은 뭐였냐? 일단 반려동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슨 반려동물이야. 반려는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나 쓰는 말이지. 그래서 반려자까지는 있어도 뭐라 그래 그러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어떤 고양이 좋아요. 그저께 우리 집 달팽이가 죽었어. 죽었어. 두 번째 달팽이도 걔도 가고. 우리 애가 얘기했는데 이제 가재 하나 남았네. 거의 우리 집은 그 반려동물계의 호스피스 같은 거. 오면 금방 가. 그러면 참고로 제가 그 식물계의 저승사자를 넘어서 거의 염라대왕 선인장 한 달 컷.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하시죠? 저 새끼 선인장에 물 많이 줬구만 이 생각하셨죠? 하는 대로 정량을 정확하게 기간도 맞춰서 분량도 맞춰서 그리고 뭐 정수기물 이런 거 안 되고 아시죠? 이게 수돗물로 해야 된다는 거 다 지켰어. 한 달 만에 죽었어. 우리 집에 있던 뭐 금붕어 이런 애들 다 금붕어까지. 우리 아내는 왜 자꾸 다 죽는데 기르는지 모르겠어. 금붕어 두 개. 가져올 때도 웃겼어. 나한테 이름 지어달래. 생겨먹은 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 비슷하게 생겼다. 금방이, 방금이 이렇게 지어버렸어. 근데 이 새끼들 니값 해버렸어. 금방 죽고 방금 죽어버렸어. 다 써. 좀 어쨌든 이런 험난한 우리의 반려동물 생활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마리 이제 뭐 키웠던 이제 강아지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안에서 키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35년 전. 개를 집안에서 키워 그러면 다들 반응이 뭐야? 개를 집안에서 키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실제로 축사에 있는 돼지를 집에서 키운다 이런 느낌.
이렇게 대저운 중에 3만 가지 기능 중에 돼지 소리 기능. 집안에 이게 들어오는 거야. 어, 돼지는 꿀꿀하고 울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돼지죠. 거의 그렇게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개를 안 시켜 그나마 우리 집 개는 도시에 있는 개였기 때문에 보세요. 이 영롱한 자태 이게 뭐냐? 철물점에서 파는 양산형 개지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위에 이제 빨간색 지붕 다라이 블루에 파란색. 이 안에 썩은 담배 몇 개 넣어주면 폭신폭신 오케이. 여기가 이제 뽀삐가 살 수 있는 곳이죠. 옛날식 강아지 뽀삐 원리 이런 거. 도시 강아지니까 뽀삐란 이름도 있는 거야. 자, 뽀삐의 삶. 여기에 있죠. 그 앞에 그릇 두 개. 스텐 그릇 두 개. 물그릇, 밥그릇. 배정수의 어린 시절. 여러분, 96년도 TV광고에서 처음으로 알코라고 하는 대사료가 됩니다. 지금은 야, 사료도 안 먹고 이제 무슨 자연식이다 뭐다 하더만 내가 팔로우하는 개주인이 있어가지고, 뭐를 무슨 오리야, 훈제, 양 등갈비,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생식으로. 꽈치직꽈치하면서 뭘 먹어. 개 잘 먹더라, 진짜. 진짜 개 먹방 보다가 김신 돌아가지고. 근데 사서 먹으려고 하면 조금 너무 좀 과하잖아. 누가 이런 게사료를 줬지? 먹고 있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사료 자체도 그때서야 막 방송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그럼 뭘 먹어, 걔들은? 개밥. 개밥은 어떻게 만들죠? 흑백 요리사가 만들어줘요? 내 소리 하고 있네. 야, 저녁에 오순도순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남았네. 뭐? 섞어. 그럼 딱 있지. 밥 넣어. 쉬었는데, 딱 줘.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걱정한 게 좀 있었어. 우리 가족이 이제 생선구이가 먹었어. 그래서 생선이 등뼈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고민됐어. 진짜로 아무 무자비하게 어머니께서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넣고 등뼈 저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갖고 내 기억 선명해. 그 개 밥그릇에 등뼈가 꽂혀 있어. 그 고민을 했죠 내가. 우리 달숙이가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계획 구강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섬세하게 발라낼 수 있는 목이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땡그란 소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다 먹어서 뭐 하고 있어? 그릇을 핥고 누가 있어? 핥고 있어. 핥다가 어떻게 돼? 불러다녀. 그릇이. 그리고 좀 이따 무슨 소리가 나요? 물 마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서 걔를 학대한다는 뜻이네? 어깨 부심. 예. 어차피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집 밥이 쉬거나 그러면 어차피 뭐 걔가 먹거나 내가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뭐 항상 어머니께서 이거 이거 신고 우리가 왜 없지? 배정수 거 먹고 기가 이거 신고 누가 먹었어? 이거 배정수 움찔 내가 먹거나 아니면 걔가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포상이지 발사믹 소스 같은 거.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제가 지냈던 35년 전 도시의 개도 이런 집 시골에 가면 뭐니 이게 없어. 펜스 안에 그냥 이렇게 무슨 합판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가 이제 걔네 집이야. 가끔 이렇게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 전에 있던 누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다 됐다. 누렁이가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위치가 안 나오고 다 됐다. 응, 다 됐어. 보글보글. 근데 이 작품은 언제 나왔어? 한 200년도 전에 나왔어. 그럼 그때는 개 위상이 높았을까? 아니지. 이상 단백질 공급원. 그렇지. 바로 그것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개가 존재한다.
아, 개가 10마리 있는데 이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박보검이 걸어 들어오는데 지랄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주주인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먼저 들어가겠어. 먼저 들어가세요. 막 짖고 개지랄을 해. 그런데 박보검이 방 안에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리가 없어져. 어? 왜 소리가 금방 돼요? 아까 그게 소리가 안 들리지? 금방 돼요. 이렇게 된다. 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문학 작품에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심지어 무슨 육질 연하게 한다고 자루에 넣고 막 패서 죽이고 이랬다니까. 무섭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상황은 있을 수도 없다. 요 개 때문에 고은님이 안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왜 박보검 안 와? 못생겨서. 박보검이 올 수 있는 매력이 없어서 안 온 거야. 걔 때문이 아니야. 너무 슬프잖아, 이런. 너무 슬프잖아. 그럼 어떻게? 걔 때문이야. 나도 나의 자존심을 지켰어. 박보검이 안 올 이유도 생겼어. 얘만 뒤집었으면 돼. 이게 뭐예요? 원망의 전가예요. 자, 밑에 후렴구 보겠습니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는 뭐다? 의미는 없다. 의미가 없으면 무슨 역할을 하냐? 운율 역할을 한다. 운율 형성의 역할을 하고 운율 형성의 역할을 하는 놈이면 뭐냐? 여우구랑 차이가 있냐? 없다. 여우구가 운율 형성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도 그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저 두어렁청 두어렁청 이런 소리 이런 음가를 봤을 때 마치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악기 연주 소리? 야, 지금이나 이 터치 한 번으로 뭐 오케스트라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나지. 이때 악기는 귀합니다. 만만하게 만들 수 있는 북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는 어디 있겠어? 중거리 중거리. 그래서 궁중음악의 어떤 성격 및 흔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후렴구로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그 밑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필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요 비유. 구슬과 바위, 요거 통해서 뭘 보여줘요? 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을, 그 말을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 밑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정석과 제6연. 정말 내용의 차이는 전혀 없다. 내용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구비전승 문학의 특징으로서 아마 그대로 베껴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의 숙제는 뭐다? 네, 당연히 요거죠. 서경별고 문제풀이까지가 숙제입니다. 8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이수. 그리고 조금 더 보태신다면 지난번에 풀었던 독서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좀 휘발되고 나서 처음 보듯이 잘 됐어. 아무것도 몰라.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 독서부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